검은 원피스에 하얀 앞치마, 머리엔 작은 모자를 쓴 여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곁에선 3살배기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왜 맨날 그런 옷만 입어? 하지만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평범한 사장이었죠. 어떻게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낳은 한 여성의 충격적인 비극.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혜은입니다. 44이 된 지금 제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요. 이야기는 제가 28살이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혜은이네 커피집이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자 제 세상의 전부였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 속에서 그 카페는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는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단골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가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혼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깊은 외로움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을까요?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한 남자가 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 느슨하게 맨 넥타이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죠.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민석 씨라는 이름의 그는 근처 건설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마음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커피 정말 맛있네요. 내일 또 찾아와도 될까요?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민석 씨는 거의 매일 카페를 찾아왔고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혜은 씨를 만나는 게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저는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계속되는 메스꺼움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죠. 선명한 2줄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민석 씨가 기뻐할 거라 믿으며 그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석 씨,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나 제 기대와 달리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혜은 씨, 사실 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아내와 별거 중이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변명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곧 정리하고 당신과 정식으로 결혼할게요. 아이는 우리 아이니까요. 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뒤 민석 씨의 부모님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만난 그의 부모님은 저를 싸늘하게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애는 지울 수 있지? 이거 받고 우리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 뱃속의 생명을 없애라는 말과 돈 봉투. 제 인격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민석 씨는 저를 택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 곳이 필요했고 저는 제 전부였던 카페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유품과도 같던 그곳의 문을 닫던 날 저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와 민석 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낡고 초라한 집으로 이사한 뒤 민석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청소야? 음식은 왜 이따위야? 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다정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며 제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집에서는 이 옷 입고 있어? 봉지 안에는 흰 앞치마가 달린 검은색 메이드 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 씨, 농담이죠. 농담. 넌 내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내가 거둬준 임신한 여자일 뿐이야. 주제 파악해. 갈 곳도 돈도 없는 저는 결국 그 굴욕적인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의 집에서 이름 없는 하녀가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매일 바닥을 기고 그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진통이 왔을 때도 그는 냉정했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가? 저는 혼자 병원에 가서 혼자 고통을 견디고 혼자 아들 민재를 낳았습니다. 아이 아빠는 어디 있냐는 간호사의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그는 갓 태어난 아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애도 낳았으니 이제 집안일 더 잘해야겠네. 출산 일주일 만에 저는 다시 메이드복을 입고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재가 웃을 때마다 저는 모든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3살이 되던 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밤 민석 씨가 젊고 화려한 여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민석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 유진이야. 내 집인데 누구랑 오든 무슨 상관이야? 유진이라는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 그 하녀분이세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민석 씨가 저를 밖에서 집안일 도와주는 하녀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게 유진과 결혼할 것이니 앞으로도 이 집에서 하녀로 계속 살라고 통보했습니다. 갈 데도 없는 주제에 내가 걷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날 밤 잠든 민재의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 우연히 TV에서 본 법률 프로그램이 제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법률 사무소의 문을 두드렸고 변호사는 제게 승산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5년간의 동거와 출산, 가사노동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민석 씨 몰래 5년간의 기록들을 증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소장을 받은 민석 씨는 미친 듯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이 배은망덕한 것.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이 제 편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민석 씨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고 제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년간의 굴욕적인 삶을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 후 민석 씨는 제게 다시 시작하자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석 씨,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우린 끝났습니다. 저는 받은 돈으로 민재와 함께 살잡고 아늑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었던 작은 카페를 다시 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건 힘들었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하녀가 아닌 당당한 엄마이자 제 삶의 주인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빠른 때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행운